네, 반갑습니다. 4월 5일 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강보합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제법 많이 늘어났고요. 분위기도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뭔가 기대감이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분위기가 개선되는 부분에는 한몫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여기서 이제 연속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외국인 매수 유입이 된다라면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한 부분이 있겠죠. 2차전지 관련주들 한 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2759포인트. 자, 2700 바로 60에서 멈추긴 했는데, 이 정도도 괜찮죠.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61선 넘어가는 모습이죠. 아래쪽 꼬리를 잘 달아준 모습이고요. 마지막까지 상승 흐름 이어져가지고요. 주가 흐름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침에 저점 라인대가 275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고요. 위쪽에 저항 라인대가 2757? 그 정도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넘어갔어요. 넘어간 모습이고, 분위기적으로는 일단은 상승 흐름을 탈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는데 그다지 힘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점을 잡은 것 정도로 만족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이제 변동폭이 좀 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변동폭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장이 이제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올렸다 내렸다 계속적으로 변덕을 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들은요. 오늘 거래량이 좀 많았죠. 네, 거래량이 훅 하고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게 3월 말부터 지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어떤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거래량에는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수가 일단 올라갔잖아요.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은 아니더라도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가 유지가 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본다라면 지수가 많이 움직인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런 상태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손바뀜, 즉 매도와 매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밀어주고자 하는 또는 유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금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는 없죠. 일단 나쁜 건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 분위기는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만들어내고 있는데 코스닥 쪽이 지금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들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치고 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움직임 보시면은 지금 순매수 전환이 됐죠? 이게 이제 장 막판 들어가면서 진행이 된 모습인데 크게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117억 코스닥 쪽에서는 5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요런 정도고요. 일단은 플러스라는 데 의미가 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침에 보셨던 그런 매매 동향과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매도 압박보다도 뭔가 이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기대치들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이런 어떤 심정 변화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저 주가 상승이 좀 있었죠.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수주 물량이라든지 또 그런 차량 인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판단되고요. 사실 이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적으로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와 있었고, 또 실제로 매출 대비해서 주가가 높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단박에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6%대. 또 LNF, 천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서 더 갈 것이냐, 거의 다 오긴 왔어요. 그죠? 네, 거의 다 오긴 왔고, 분위기도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거는 거의 다 돌파가 됐네요. LNF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아직 조금 멀리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배터리 관련주도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일단 기술주들이 요즘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직 네,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선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LNF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도 좀 돌리는 모습이 이제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보일 수 있다라면 이것도 30만원대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이라면은 일단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도보다는 관망이 좋고요. 매수를 따라 들어가니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홀딩, 관망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홀딩, 매수보다는 관망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다가 뭐 신규 조건 들어가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 같은 부분보다도 홀딩 전략을 세우시면서 이 지금 골든크로스 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 상승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 외의 종목들은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죠? 오늘 같은 날은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부분이고요. 에코프로가 조금 많이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특이사항 없죠. SDI, LG화학 올라가긴 했는데 뭐 큰 폭으로 이제 눈에 띄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은행주들이 조금 내린 부분은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총계 보시면 삼성전자가 매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지금 이 금융투자가 던지는 물량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매도 나온 거, 하이닉스 매도 나온 거,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도 나온 거, 이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가 좀 있었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인버스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또 상위권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해드렸는데,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ETF 쪽 대응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연기금 역시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계속 팔았을 거고요. 에너지 솔루션 오늘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2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올라가도 지수가 어느 정도 떠받쳐들어지는 그런 효과는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외국인들 쪽으로 살펴보시면 카카오, 네이버,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규제와 관련된 인터넷 규제 관련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됐습니다. 외국인들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LG 이노텍 매도가 많이 있었고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죠? 네,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 적당한 시점에서 매수 시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많이 팔진 않았네요. 삼성전자 2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만, 1000만 억, 10억, 200억 정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뭐 크게 매도가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하이닉스는 어디 갔나요? SK에서는 따로 이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따로 건드리지 않았나 본데요. 아침에 매도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네, 매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네요. 이제 매수 조금 잡혀 있네요. 근데 많이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특이한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오늘 개입한 물량도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매도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도 만만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서로 충돌을 가지고 있다라면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급 종류에서 마지막에 매수를 잡힌 것처럼 시장의 어떤 수급들은 일단은 이 특정 종목군에 대한 어떤 그 매도나 이런 포지션들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어간다거나 아주 그냥 던져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식의 내용인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한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들 보시면 오늘 금호 HT, 그 다음에 Q캐피탈, 그리고 UNI가 좀 특징적이죠. UNI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만한 게 뭐냐면 그 하락 쪽에 가시면 쌍방울 다 내려갔어요. 비비안, 나노스, IOK 지금 뭐 아주 낙폭이 굉장히 큰데 이게 UNI의 상승과 좀 연결이 좀 시켜볼 필요가 있죠. UNI가 어디냐면 그 에디슨 모터스 최대주주잖아요. 근데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저쪽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에디슨 EV가 그 대법원에다가 특별 항고를 집어넣어서 네 우리가 쌍용차를 꼭 인수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UNI가 다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 야 이런 종목들 지금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주 난리 벚곡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것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끝난 거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용차가 이제 누구한테 들어가든 말든 이미 얘네들은 해먹을 건 다 해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림 SP 같은 종목들 매매가 좀 이제 진행이 좀 됐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등치가 그렇게 큰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크게 형성된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었구나 라고 판단해 보시는 게 일단은 맞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들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포트폴리오에 그 다음에 중소형주도 포트폴리오에 모두 담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이쪽 저쪽 옮겨 다니지 말고요. 이쪽을 갖고 있다면 저쪽도 같이 매수하고 저쪽만 갖고 있다면 이쪽도 같이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어쨌건 오늘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고 분위기는 좋아졌고 수급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잡혀줬다. 이것만 따지면은 우리는 뭐 네, 시장에 대한 걱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도 네, 푹 쉬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종목이 많이 변하지 않아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는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네. 지금과 다름없이 네, 의연한 대처들 잘 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은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